은퇴 후에는 따뜻한 나라에서 여유롭게 살고 싶다는 꿈, 아마 한 번쯤은 다들 가져봤을 겁니다. 낮은 물가, 아름다운 자연, 여유로운 생활 환경이라는 태국의 이미지는 많은 이들의 은퇴 후 버킷리스트에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낙원처럼 보였던 곳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혀 지옥 같은 생활로 전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태국으로 은퇴를 선택한 이들의 비극적 사례를 통해 은퇴 준비와 그 이후의 삶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보려 합니다. 본론 천국이라 믿었던 태국, 왜 지옥이 되었을까? 1. 사례 1. 언어 장벽에 갇혀버린 은퇴 생활. 김모 씨 67세는 태국 치앙마이로 은퇴 후 이민을 갔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생활비에 매료되어 태국어를 배우지 않고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업무나 병원 방문 같은 기본적인 일상에서조차 언어 장벽이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병원을 방문했을 때 의료진과의 소통이 되지 않아 잘못된 진단을 받고 건강 상태가 악화된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매달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고 태국에서의 생활은 점점 외로움과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교훈 은퇴 후 해외 이민을 계획한다면 언어와 문화 적응은 필수입니다. 단순히 생활비가 싸다는 이유로 섣불리 결정하면 예상치 못한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2. 사례 이 낮은 물가의 함정, 예산 고갈로 돌아온 빈손. 박모 씨 63세는 1억 원이라는 적은 예산으로 태국에 정착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방 한 채 월세도 한국의 절반도 안 됐고 음식값도 너무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큰 타격이 됐습니다.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험이 부족해 수천만 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했고 이후 생활비가 빠르게 고갈됐습니다. 결국 몇 년 만에 모든 자산을 잃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훈 아무리 물가가 낮아도 의료비나 예상치 못한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없다면 해외에서의 은퇴 생활은 실패로 끝날 수 있습니다. 3. 사례 3. 현지인과의 갈등, 쫓겨난 낙원. 정모 씨 70세는 태국의 작은 마을에서 은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친절한 이웃들과의 좋은 관계를 기대했지만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토지 문제로 현지인과 분쟁이 생기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생활하다 보니 점차 마을 사람들과 소외됐고 결국 그는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교훈 현지 문화와 사람들과의 관계는 은퇴 후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무시하면 낙원이라 믿었던 곳이 지옥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결론, 성공적인 은퇴를 위해 알아야 할 3가지. 태국으로 떠난 은퇴자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준비 없이 떠났을 때 마주할 수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은퇴 전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 언어, 문화, 현지 법률 등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떠나는 것은 큰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충분한 예산을 마련하라.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산이 필수입니다.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라. 해외에서도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문제를 나눌 수 있는 네트워크가 중요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중요한 선택의 연속입니다. 태국의 실패 사례를 교훈 삼아 스스로의 은퇴 설계를 한 번 더 점검해 보세요. 낙원을 꿈꾸는 건 좋지만 그곳이 천국이 아닌 지옥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전문가 칼럼 태국에서 실패한 은퇴 생활, 우리에게 주는 교훈. 꿈꿨던 낙원이 지옥이 되다. 태국으로 떠난 은퇴자들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한 번쯤 과연 내 은퇴 후 삶은 괜찮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은퇴는 단순히 일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태국으로 떠난 은퇴자들의 사례를 보면 그들이 꿈꿨던 낙원은 예상치 못한 현실의 벽에 부딪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오늘은 이 실패 사례들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은퇴 후 삶의 핵심은 언어와 문화 적응. 첫 번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수단 그 이상입니다. 태국과 같은 외국에서 은퇴 생활을 한다면 언어는 생활 그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은행 업무, 병원 방문, 현지 주민과의 소통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많은 은퇴자들은 돈만 있으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며 언어와 문화를 간과합니다. 문제는 이런 태도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큰 위기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전문가 팁. 은퇴 전 최소 6개월 동안 현지 언어를 배우세요. 기본적인 회화라도 가능하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현지 문화에 대한 책을 읽고 단기 여행을 통해 실제로 현장을 경험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낮은 물가, 높은 의료비라는 함정. 두 번째 사례에서 박모 씨가 직면한 문제는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태국은 생활비가 저렴하다는 매력으로 은퇴 후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지만 의료비는 상황이 다릅니다. 특히 긴급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고액의 의료비는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예산을 고갈시킵니다. 게다가 해외에서는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처럼 국민건강보험 체계에 익숙한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에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팁. 은퇴 후 해외에서 거주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국제의료보험에 가입하세요. 충분한 긴급 자금을 마련하고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과 병원을 미리 조사하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한국에서 받는 것이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3. 현지인과의 갈등, 소외감을 초래하다. 은퇴 후에는 안정된 사회적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 사례에서 정모 씨가 경험한 현지인과의 갈등은 단순한 오해에서 시작됐지만 결국 그를 소외시키고 은퇴 생활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문화적 차이와 상호 이해 부족은 예상보다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팁. 현지 주민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세요.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거나 자원봉사를 통해 신뢰를 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리하게 현지 문화에 적응하려 하기보다는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커뮤니티를 적극 활용해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세요. 성공적인 은퇴를 위한 3가지 준비 전략. 이제 우리는 태국에서 실패한 은퇴자들의 사례를 통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가로서 제안하는 3가지 핵심 전략입니다. 1. 재정 계획은 과소평가하지 말 것. 은퇴 후 삶은 돈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특히 해외에서의 생활은 현지 물가와 환율,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생활비뿐 아니라 의료비, 긴급 상황을 대비한 자금을 별도로 준비하세요. 환율 변동에 대비한 금융 상품을 활용하거나 자산 일부를 안정적인 국내 은행에 보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연결망 유지. 은퇴 후의 외로움은 건강과 직결됩니다. 태국에서 실패한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소외감과 정서적 불안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은퇴 후에도 가족과의 연락을 유지하고 현지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세요.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심리적 안정을 찾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3.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플랜 B 준비하기. 해외 은퇴는 도전적이고 흥미로운 선택이지만 실패했을 때를 대비한 대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에 돌아올 경우를 대비해 주거지를 마련하거나 일정 금액의 비상금을 한국 통화로 보관하세요. 해외 생활을 정리하고 돌아와도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이나 자격증을 준비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론. 은퇴 후 낙원은 준비된 자에게만 허락된다. 태국으로 떠난 은퇴자들의 실패 사례는 단순히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경고입니다. 은퇴 후 새로운 삶을 꿈꾸는 것은 좋지만 현실에 기반한 철저한 준비가 없다면 그 꿈은 악몽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퇴 후 삶을 어떻게 그리고 있나요? 천국 같은 낙원을 꿈꾼다면 그곳이 지옥으로 변하지 않도록 철저히 계획해야 합니다. 준비된 은퇴는 단순히 경제적인 여유를 넘어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연결망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설계입니다. 이제 당신의 은퇴 설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꿈꿨던 그 낙원이 진짜 천국이 되길 바랍니다. 상위 10%만이 알고 있는 은퇴 준비의 비밀. 당신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나요? 은퇴 준비라는 주제는 단순히 돈을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은퇴 준비는 재정적 안정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장기적인 행복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상위 10%가 다른 이유는 단순히 소득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알고 실천하는 은퇴 준비의 비밀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비밀을 풀어보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여러분의 은퇴 준비 상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1. 첫 번째, 비밀 수입보다 지출 통제가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은퇴 후가 편안하다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수입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출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입니다. 상위 10%는 돈을 벌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기보다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필요한 곳에만 쓰는지를 깊이 고민합니다. 사례 1. 김모 씨는 55세에 퇴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기업 임원으로 재직하며 연봉도 꽤 높았지만 매달 수입의 대부분을 고정 지출에 쏟아붓는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현재와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몇 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위 10%로 진입한 친구가 김 씨에게 해준 조언은 간단했습니다. 수입은 언제든 줄어들 수 있지만 지출은 내가 통제할 수 있어. 은퇴 후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지출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부족할 거야. 김 씨는 그 조언을 듣고 지출 항목을 재점검한 후 1년 만에 30%의 고정 지출을 줄였고 퇴직 후에도 큰 불안 없이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2. 두 번째, 비밀 투자보다 중요한 자산 관리. 상위 10%의 사람들은 자산을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합니다. 투자 수익률만 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산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은퇴 후에는 고수익보다는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삶의 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례 2. 이모 씨는 60대 초반에 퇴직한 후 주식과 부동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더 많은 수익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의 변동성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에 의해 그의 자산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 씨의 친구는 안정적인 자산 분배 전략을 실행하며 주식과 같은 고위험 자산보다 안정적인 채권과 연금 상품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씨의 친구는 큰 수익은 아니었지만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하며 은퇴 후에도 경제적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상위 10%는 수익률보다 자산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3. 세 번째 비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계획한다. 상위 10%는 단순히 돈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은퇴 후의 삶의 구조를 철저히 계획합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역할 변화, 일상의 변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은퇴 후에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활동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상위 10%는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데 공을 들입니다. 사례 3. 정모 씨는 50대 후반에 이미 자신의 은퇴 후 삶을 설계했습니다. 그는 평생 직장만 다니며 쉴 틈 없이 살았지만 은퇴 후에도 완전히 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 새로운 직업을 가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취미로 시작한 목공을 배워 은퇴 후엔 작은 공방을 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수입도 얻고 지역 사회와 소통하며 새로운 의미를 찾아갔습니다. 상위 10%가 다르다는 것은 돈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은퇴 후 삶을 살아갈지를 미리 계획한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상위 10%는 단순히 재산이 많아서 성공적인 은퇴를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 지출을 어떻게 통제할지, 그리고 은퇴 후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비밀은 수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출을 통제하고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은퇴 후에도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에 있었습니다. 당신도 지금부터 이런 비밀을 실천에 옮긴다면 상위 10%처럼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위 10% 은퇴 준비, 그들의 전략을 당신도 따를 수 있을까? 앞서 살펴본 상위 10%의 은퇴 준비 비밀은 단순한 재산 관리 이상의 철저한 전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이를 더 깊이 파헤쳐 전문가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결코 소득만으로 좌우되지 않으며 당신의 마음가짐, 습관, 그리고 지출 구조까지 모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칼럼에서는 상위 10%의 비밀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며 그들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원칙들을 구어체로 친근하게 풀어내겠습니다. 1.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많이 벌면 은퇴 후가 편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강하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지출이 통제되지 않으면 그 돈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상위 10%가 강조하는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지출 관리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연봉 1억을 벌지만 매달 8천만 원을 소비하는 사람과 연봉 5천만 원을 벌지만 2천만 원을 저축하는 사람, 누가 더 은퇴 후에 안정적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상위 10%는 돈을 버는 능력만큼이나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활 패턴을 점검하고 필요하지 않은 소비를 과감하게 줄이는 선택을 합니다. 예시. 이모 씨는 40대 후반부터 은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매년 가족 해외여행, 명품 쇼핑, 고급 레스토랑 등으로 많은 지출을 했던 그는 지출을 줄이겠다고 결심합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죠. 해외여행 대신 국내 여행을 즐기고 명품 대신 실용적인 브랜드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10년 동안 쌓인 저축으로 은퇴 후에도 충분히 경제적인 여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2. 장기적인 시각으로 자산을 관리하라. 은퇴 준비는 단기적인 수익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상위 10%는 투자 수익률보다 안정성과 장기적인 자산 관리에 초점을 맞춥니다.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 가능한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자산 구조를 마련하죠. 흔히 은퇴를 준비할 때 주식으로 한 방에 큰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익을 극대화하려다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고위험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예시. 김모 씨는 은퇴를 앞두고 주식 투자에 몰두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주식으로 큰 돈을 벌어왔기에 자신감이 넘쳤죠. 하지만 은퇴 직전 큰 주식시장 폭락으로 자산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그와 달리 친구 이모 씨는 안정적인 배당주와 채권에 투자해왔습니다. 큰 수익은 아니었지만 꾸준한 배당금과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하며 은퇴 후에도 평온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3. 단순히 은퇴 후의 자산만이 아니라 삶의 구조도 계획하라. 상위 10%가 진짜로 잘하는 것은 은퇴 후의 삶 자체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서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정신적, 정서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것이 핵심이죠.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그저 쉬는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쉬게 되면 무료하고 공허한 감정이 찾아옵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새로운 역할과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상위 10%는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하거나 취미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며 사회적 연결을 유지합니다. 예시. 정모 씨는 60세에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은퇴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퇴직 후 오랜 취미였던 그림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찾았고 그림 전시회까지 열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삶의 가치를 이어갔던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4. 소득을 다각화하라.
상위 10%가 주목하는 또 하나의 비밀은 소득 다각화입니다. 하나의 수입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수입원을 만들어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연금, 배당금, 임대 수익 등 다양한 형태의 수입원을 갖고 있어야 경제적 불안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은퇴 후에 하나의 연금에만 의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어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이 더 나을까요? 상위 10%는 연금 외에도 배당주, 임대, 수익, 파트타임 일자리 등 여러 소득원을 통해 경제적인 안전망을 확보합니다. 예시: 김모 씨는 퇴직 후 연금에만 의존하는 것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오랜 취미였던 재봉틀로 작은 소일거리를 시작했고 이를 통해 매달 적지 않은 수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소유한 소형 아파트에서 임대 수익을 얻으며 은퇴 후에도 꾸준히 경제적인 여유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 은퇴 준비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상위 10%의 은퇴 준비 비밀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을 더 잘 알고 더 철저하게 계획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출을 통제하고 안정적인 자산 구조를 만들며 은퇴 후의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다양한 소득원을 구축하는 것. 이 네 가지 원칙을 통해 당신도 은퇴 후에 불안함 없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은퇴 후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로 성공적인 은퇴 준비의 시작입니다. 누구나 상위 10%의 비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비밀을 깨닫고 행동으로 옮기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50대 부부들 사이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대화가 줄었지? 하는 고민이 많다고 하잖아요. 사실 가만히 들어보면 제일 큰 이유가 돈 문제라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요. 특히나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더 예민해져서 결국 돈 때문에 말도 안 하는 상황까지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말 그대로 가정 내 은퇴 후 생활비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돈 때문에 말도 안 해요. 50대 부부의 숨겨진 생활비 전쟁이라는 이야기를 주제로 은퇴 준비나 은퇴 후 삶에 대해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해요. 제 주변 사례도 그렇고 여러 매체에 등장하는 사연들을 봐도 결혼 생활 20년, 30년 차가 되어 이제 좀 편해지나 싶을 무렵 오히려 돈 걱정이 더 커져서 부부 사이가 헝클어지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사실 남들 보기엔 저 부부는 다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싶다가도 막상 뚜껑 열어보면 아주 치열하고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부부 갈등을 막거나 이미 시작된 갈등을 풀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왕이면 실제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들어본 3가지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사정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니 100%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도 저런 상황과 비슷한데? 하면서 공감대가 생기실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사례, 서로 다른 은퇴 이후 라이프 스타일이 만들어낸 갈등. 첫 번째는 제 지인 커플 이야기예요. 남편분은 55세, 아내분은 53세인데 남편분이 최근에 조기 퇴직을 하셨어요. 둘 다 별 탈 없이 지내긴 했는데 문제는 은퇴 이후 시간이 많아진 남편분이 앞으로는 좀 쉬면서 살고 싶다. 낚시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면서 여유롭게 내 인생을 살고 싶다고 마음먹었던 거예요. 반면 아내분은 우리가 아직 집 대출도 좀 남아있고 자녀 교육비도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서 최소한 몇 년은 더 부부가 각자 일해서 은퇴 자금을 늘려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어느 날부터 부부 대화의 팔알이 돈 얘기가 돼버렸어요. 남편은 나는 30년 넘게 일했으니 이제 좀 즐기고 싶어. 뭐 하다 보면 또 방법이 생기겠지라는 분위기고, 아내는 아직 자산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가다간 나중에 고생문이 훤하다며 걱정을 거듭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둘이 서로를 설득하려고 대화를 시작하기만 하면 갈등이 커지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가 자꾸 현실적인 돈 문제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서 답답했고,
아내는 남편이 계획 없이 무작정 은퇴 로망만 좇는다고 여겨서 불안함이 극에 달했죠. 그러다 보니 결국 말다툼이 잦아졌고 현재는 제3자가 봐도 아이고 어디서부터 풀어야 하지 싶을 정도로 금이 많이 가버렸다고 해요.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은퇴 이후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부부간 합의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서로가 그려온 미래가 달랐으니 돈 문제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고 결국 생활비를 어떻게 쓸지도 의견이 안 맞는 거죠.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은퇴 전부터 부부가 원하는 생활 방식을 솔직히 털어놓고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그 예산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할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 두 번째 사례, 예기치 못한 건강 문제로 지출이 급증한 경우. 두 번째 사례는 제 고등학교 동창 부모님 이야기인데요. 어머니가 갑자기 수술이 필요한 병을 진단받았대요. 한 50대 중반쯤이에요. 그동안 큰 병 없이 지내셨고 남편분 제 친구 아버지의 퇴직 후 어느 정도 연금을 받고 계셨기 때문에 생활 자체는 크게 불편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수술비와 입원비, 재활치료비 등으로 목돈이 나가고 치료 후에도 약값이나 통원치료가 계속되다 보니 이전과는 전혀 다른 지출 구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남편분이 괜찮아. 내 연금이랑 저축해둔 돈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 라며 아내분을 안심시켰다는데 막상 병원비가 몇 달씩 이어지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부담이 된 거죠. 게다가 월급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현금 흐름이 안 좋아지는 건 금방 티가 났다고 해요. 그전까진 어머니가 장을 좀 더 봐와도 혹은 손주들 생일이라고 여기저기 용돈을 좀 두둑이 줘도 별말 없이 지나갔는데 이제는 아버지 입에서 그렇게까지 써야 해? 같은 말이 슬슬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는 아내분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밖에 없죠. 아프고 힘든 상황에서 남편이 나보다 돈 걱정을 먼저 하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서서히 대화가 끊겨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말도 안 하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사실 이건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죠. 누구나 아플 수 있고 병원비는 우선적으로 지출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은퇴 후에는 더더욱 의료비나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한 긴급 자금이나 보험 같은 게 중요합니다. 당장 큰 돈이 들어올 곳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동안 모아둔 자산 혹은 연금에서 이런 긴급 상황을 커버할 수 있는 자금 플랜이 미리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경우엔 결국 가족들이 중재에 나서면서 조금씩 회복이 되었다고 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의 마음을 들어보면서 돈에 대한 불안감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사실상 같은 맥락에서 출발한다는 걸 깨달았대요. 아프면 돈이 들어가고 돈이 없으면 치료하기 힘들고 그러다 보면 부부 사이도 틀어지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국에는 실질적인 지출 구조를 다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꼭 필요한 지출이야. 이건 조금 줄여보자를 정해서 최소한으로 심리적 갈등이 생기지 않게끔 예산을 조정한 거죠. 세 번째 사례 의사소통의 실패가 누적된 결과. 세 번째로는 가장 흔하면서도 안타까운 상황, 즉 말해봤자 통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을 안 한다가 누적된 사례예요. 굳이 큰 사건 없이도 부부가 오랫동안 의사소통을 피하다 보면 돈 문제로 말싸움이 벌어지기 훨씬 전에 이미 서로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남편이 은퇴 전후로 갑자기 가정 경제 상황이 많이 바뀌면서 생활비 부담이 커졌다는 걸 느껴도 아내가 잔소리할 것 같으니까 그냥 참고 지나가자 하고 혼자 고민해요. 그러다 아내는 아내대로 요즘 남편이 왜 이렇게 예민하지? 내 마음대로 하고 있나?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고 생각하다가도 먼저 다가가기 꺼려지니까 그냥 지내다 보니 점점 평행선이 되는 거죠. 결정적으로 생활비가 빠듯해지거나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생기면 그때 가서 겨우 꺼내는 말이 당신이 그때 왜 그렇게 썼느냐, 아니 그건 당신이 합의 없이 쓴 거 아니냐 하는 식의 공격이 돼버려요. 그동안 대화를 잘 안 했으니 정작 중요한 시점에 논의가 시작되어도 서로를 설득하거나 이해하기보다는 그동안 쌓인 감정을 쏟아내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소한 사건이라도 아주 크게 터져서 대판 싸우고 이젠 진짜 말 안 한다라는 극단적인 상태가 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풀려면 사실 돈 자체보다도 대화 자체의 의미를 되찾는 게 먼저예요.
한 번에 대규모 재정 계획을 다 짜기보다는 우리 이렇게 써보면 어때? 라는 가벼운 아이디어나 나 이번에 가계부 좀 다시 써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정도의 가볍고 짧은 질문으로 스타트를 끊는 거죠. 무슨 대단한 재무설계 전문가처럼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면 더 부담스럽고 갈등이 심해질 수 있으니까요. 가볍게, 자주, 꾸준히 얘기 나누는 습관이 사실 정말 중요해요. 생활비 전쟁을 예방 해결하기 위한 팁? 지금까지 3가지 사례를 통해 보면 은퇴 후의 돈 문제는 결국 사전에 얼마나 충분히 대화하고 준비했느냐가 관건이에요. 젊은 시절엔 일단 돈 벌면 되지 지출은 대충 맞춰 나가면 되겠지라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지만 은퇴하고 나면 소득이 확 줄어들거나 고정적인 연금 혹은 저축만으로 살아가야 하니까 변동폭이 적잖게 느껴져요. 그때부터는 정말 한 푼 한 푼이 중요해지거든요. 은퇴 전 미리 부부가 공동의 목표를 정하고 자산 구조를 점검하기. 집 대출, 자녀 교육비, 혹은 부부가 원하는 노후생활 여행이든 취미활동이든 등을 우선순위로 정하고 그에 맞춰 월 예산을 계산해 보세요. 한 사람이 아닌 같이 해보는 게 중요해요. 재테크나 자산 관리가 한쪽 배우자에게만 맡겨져 있으면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 설득이 어려워집니다. 비상 상황 건강 문제, 부모 간병, 자녀 돌발 지출 등에 대비한 플랜 B 만들기. 보험, 긴급 자금, 혹은 주택연금 같은 여러 대안들을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 생기면 서로 감정적으로 상처 주기보다 우리가 이럴 때 대비해둔 게 있으니 여기서 조정하면 되겠다 하는 식으로 대화가 좀 더 원활해져요. 작은 대화부터 시작하기. 이번 달 식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는데 다음 달에는 조금 줄여볼까? 같은 소소한 얘기부터 꺼내보세요. 대화를 협상이나 결산 회의처럼 무겁게 접근하면 서로 긴장만 더 커지고 예민해질 수 있으니까 일상 대화하듯 가볍게 자주 언급하는 식이 좋아요. 상대방의 라이프 스타일 기대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어떤 분은 은퇴 후에도 활발히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 하고 어떤 분은 정말 휴식 위주의 생활을 꿈꾸기도 해요. 누가 옳고 그르고가 아니라 서로 원하는 게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절충점을 찾으려고 해야 합니다. 부부로서 함께 살지만 라이프 스타일은 각자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돈 관리 방식에서도 각자 일정 부분 자유 지출 범위를 두고 나머지 공동 지출을 조율할 수 있어요. 전문가 도움도 고려하기. 갈등이 깊어져서 서로 말이 전혀 안 통할 지경이라면 재무상담가나 부부상담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가족 혹은 지인이 중재자로 나서는 것도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지만 자칫 감정 싸움이 커지거나 중립을 잃을 수 있으니까 전문가를 찾는 게 더 안전할 때가 있어요. 마무리하며 결국 은퇴 후 부부 생활비 전쟁이라는 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면서도 막상 겪으면 우리 가정 전체를 흔들어 놓을 만큼 큰 문제예요. 사람마다 라이프 스타일도 다르고 모아둔 자산 규모나 연금 상황, 가족 구성이 다 다르니 정답은 이거다 라고 확실히 단정 지을 수는 없죠. 하지만 공통적으로 분명한 건 대화가 사라진 가정은 결국 더 큰 문제로 번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아니 아무리 넉넉한 돈이라도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은퇴를 앞둔 분들이라면 아직 소득이 있는 시점부터 부부가 함께 재정 점검을 시작해 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미 은퇴해서 이런저런 갈등이 시작된 분들이라도 어차피 지금 은퇴해서 같이 살아야 할 텐데 우리가 서로 말 안 하면서 어떻게 살겠어? 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대화의 물꼬를 터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알게 되겠지 하고 미루는 분들이 계시다면 실제 사례들을 떠올리면서 한 번만 더 고민해 보시길 바라요. 인생은 길고 은퇴 이후에도 2030년은 살아가야 하잖아요. 부부가 서로 굳게 마음을 닫고 사느니 차라리 돈 문제로 다투더라도 하나씩 짚어가면서 해결책을 찾아보는 게 훨씬 나은 미래를 위한 길일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은퇴 후 생활비 전쟁을 겪고 있는 50대 부부의 현실을 이야기해 봤는데요. 혹시라도 이 글 보시면서 이거 완전 우리 이야기인데? 라고 느끼셨다면 너무 괴로워하거나 자책하지 마시고요. 상황을 바꾸기 위한 첫 걸음은 언제든지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라도 쌓이다 보면 머지않아 관계도 풀리고 돈 걱정도 조금씩 해결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현실적으로 돈 문제 잘 풀어가면서 은퇴 후에도 서로 대화 끊기지 않는 행복한 부부 생활 이어가 봅시다. 어렵긴 해도 함께라면 분명 길은 있을 테니까요. 퇴직 후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은퇴 후 편안한 일상을 꿈꿉니다. 차 한 잔을 들고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여행을 떠나는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때때로 다릅니다. 특히 오랜 시간 동안 바쁜 직장 생활을 해온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여전히 활발히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다시 일터로 돌아가거나 다른 형태의 업무를 찾아 떠납니다. 억대 연봉을 받았던 그 사람이 왜 이제 새벽 5시에 출근하는 걸까? 라는 질문을 던져볼 때 그 사람은 단순히 금전적인 이유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돌아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글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삶에서 일의 의미와 그들이 선택한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은퇴 후의 첫 번째 선택, 다시 일하는 이유. 사례 1. 전 삼성 부장, 새벽 5시에 출근하는 이유. 전 삼성의 부장이었던 김 씨는 회사에서 억대 연봉을 받으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힘든 업무에 묶여 있었지만 그는 늘 성취감과 경제적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에게 은퇴 후 삶은 모든 것의 끝을 의미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년퇴직 후 그는 예상치 못한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것은 정말 두려웠어요. 갑자기 일터를 떠난다는 것이 두려운 일이었죠. 김 씨는 처음에는 그렇게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은퇴 후의 공백감을 채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방법은 일을 다시 찾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아침 일찍 일어나 사무실에 나가거나 새로운 일거리를 찾거나. 그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출근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가 느꼈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김 씨는 새로 시작한 일에서 만족감을 찾았고 그것이 은퇴 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게 힘들기도 하지만 내가 여전히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서 좋아요. 사례 2. 은퇴 후 창업에 도전한 박 씨. 박 씨는 은퇴 후 평범한 일상보다는 도전적인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에 은퇴하고 나서 처음으로 창업에 도전했어요. 이제까지는 안정된 월급을 받으며 살아왔지만 은퇴 후에는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커피숍을 열기로 결심하고 매일 아침 6시부터 매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창업 초반에는 힘든 점도 많았지만 그는 자신이 생각한 대로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새벽부터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박 씨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젊은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도 두려웠고 성공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았죠. 하지만 내가 일하는 동안 그 누구보다 내가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은퇴 후에도 내가 다시 이렇게 일을 하는 이유는 단지 돈 때문만이 아니에요. 삶의 의미를 찾고 계속해서 뭔가를 해나가고 싶었어요. 라며 창업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례 3. 교사에서 대학 강사로 변신한 이 씨. 이 씨는 정년퇴직 후 예상보다 더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이 가진 지식을 나누고 계속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대학에서 강의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은퇴 후 하루도 빠짐없이 강의 준비를 하며 새벽부터 나가고 강의가 끝난 후에도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퇴 후 편안하게 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지만 결국 저는 제게 의미 있는 일을 계속하고 싶었어요. 이 씨는 강사로서의 삶의 만족감을 느끼며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은퇴 후 일이 갖는 의미. 이들의 공통점은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수입을 위한 일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공백입니다. 직장에서의 업무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을 넘어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와 연결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그런 공백감을 채우기 위해 다시 일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은퇴 후에 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공허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이들은 모두 다른 일을 찾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새롭게 시작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한 출발. 은퇴 후에도 활동적으로 일을 계속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얻는 것은 단순히 금전적인 것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각자 다른 이유로 새롭게 일을 시작했지만 공통된 점은 삶의 의미와 자아 실현입니다. 우리는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안한 노후만을 꿈꾸기보다는 계속해서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은퇴 후에도 활발하게 활동하며 자신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은퇴 후에도 그 변화에 적응하며 자신이 의미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5시 출근은 그들이 찾은 의미 있는 도전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은퇴 준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은퇴 후 경제적 활동을 지속하는 이유. 1. 은퇴 후 경제적 활동을 지속하는 중요성. 은퇴는 단순히 직장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여유롭게 쉴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경제적 활동을 지속하는 이유는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정신적, 사회적 연결망의 유지와 자아 실현입니다. 직장에서의 업무는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와 연결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은퇴 후 이러한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활동을 찾지 못하면 공허감을 느끼거나 우울증 같은 심리적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도 자신이 가치 있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2. 직장 경험이 은퇴 후 성공적인 전환에 도움이 되는 이유. 많은 이들이 은퇴 후 창업, 강의, 자원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들은 직장에서 얻은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창업을 시작한 박 씨나 강사로 변신한 이 씨는 기존의 경험을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새로운 도전에 적응하며 개인적 성취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목적을 넘어 자기 실현과 사회적 기여를 추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은퇴 후 창업 및 재취업의 경제적 효과. 은퇴 후 창업이나 재취업은 많은 이들에게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은퇴 후 창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창업을 통해 사회적 기여를 하며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박 씨와 같은 은퇴 후 창업자는 사업을 통해 세금 납부, 고용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창업은 단순히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또한 전직 부장인 김 씨처럼 재취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안정된 월급과 더불어 자아 실현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정적 의존도를 줄이고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은퇴 후 활동을 선택하는 이유와 그 효과. 1. 은퇴 후 정신적 건강을 위한 활동. 은퇴 후 활동적인 일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정신적 건강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활동적인 일정을 유지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특히 은퇴 후 오랜 시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자아 존중감과 사회적 연결감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 씨의 경우 창업을 통해 다시 일하는 이유는 그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아 실현을 이루고 동시에 지역 사회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2. 자아 실현과 새로운 삶의 의미 찾기. 은퇴 후 경제적 활동을 계속하는 이유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함입니다. 직장 생활 동안 경험한 지식과 능력을 활용하여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전하는 과정에서 자아 실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시와 같은 강사는 은퇴 후에 새롭게 배우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만족감을 느끼며 동시에 사회적 역할을 다합니다. 3. 경제적 자립 유지와 재정적 안정성 확보. 은퇴 후 경제적 활동을 지속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기존의 퇴직금이나 연금에 의존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추가적인 소득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창업, 투자, 강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수입원을 확보하고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은퇴 준비와 지속적인 경제적 활동. 은퇴는 삶의 한 단락이지만 그 이후의 삶은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삶에 대한 불안을 느끼지만 은퇴 후에도 경제적 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유지하고 자아 실현을 이루며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은퇴 후 창업이나 재취업은 단순히 수익 창출을 넘어서 사회적 기여와 자기 실현을 이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은퇴 후 삶을 준비할 때 자아 실현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경제적 활동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생활비 충당을 넘어서 은퇴 후에도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전략입니다.